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간밤에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단기간 많이 상승한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장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한 뒤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유가증권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다소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만 하더라도 2,570선도 이탈하는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0.1%가량 밀리면서 2,580선 회복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으로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870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투자자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와 의약품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폭을 줄였네요. 89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요. 연기금과 투시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속해 있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강하게 덜어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관련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금양과 EV 첨단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애경케미칼까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6%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됐죠. 최근 글로벌 IB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에 대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역시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의류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두 기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입니다. 오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들이기도 한데요. 한세실업 현재 구간에도 7%가 넘는 강세 그리고 영업무역도 6만 1,000원 선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 살펴보시죠. 올해 3분기 전기 요금 동결 발표에 철강주들의 실적이 나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진다면 철강주들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러한 기대감이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스틸 같은 경우에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6%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실적 체크가 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기업들 눈여겨봐야 되고 어떠한 이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웰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주요 이슈들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어제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네. 주에 중요 이슈들을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일 이제 저녁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돼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또 입장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흐름 기준에서는 내일부터 해서 조금 파월 의장의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면은 목요일부터 해서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면서 목요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GDP가 또 발표가 되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또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또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시장 방향성 충분히 다시 우상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코스피 일봉 차트 기준에서 기술적 흐름 좀 체크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흐름 기준에서는 21선 기준에서 좀 지지의 가능성을 61선 기준에서 지지의 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550포인트 정도까지 해서 눌릴 가능성은 이제 열어두면 되실 것 같고 내일부터 해서 잠깐 또 밀리다가 저녁에 파월 의장의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면은 목요일부터 해서 다시 반등 또 이어지는 흐름들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방향성 보시면은 상승하고 다시 잠시 또 눌렸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잠깐의 또 조정 이어지는 부분들 체크했을 때 구간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5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바닥에서 61선의 또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 또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또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기준에서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주요 이슈 내용들과 이렇게 기술적 흐름 체크했을 때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충분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분기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또 이제 영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글로벌의 아무래도 우려들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까지 지수의 우상향 곡선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에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심도 있는 시황 분석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주요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실질적인 전국화를 천명하고 미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5G와 통신 장비 기업들 오랜만에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단기적인 테마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의 전국화를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 관련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이제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망을 확산하는 정책은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미국만 그렇게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경제 성과를 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3주간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에 나섰는데 네. 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는 또 획기적인 미국 투자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슬로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첫 번째 날 이벤트로 해서 백악관 연설을 또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인 전국화를 또 천명을 하고 미국의 모든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00억 달러의 자금을 또 할당할 것이라고 또 밝혔죠. 그래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품이 아닌 절대 필수품이라고 또 강조를 했고 미국은 이 자금으로 인해서 30년까지 모든 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서는 약 2,400만 명이 경제적 이유 또는 광섬유 연결이 되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850만 이상의 가정과 중소기업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있다는 게 또 백악관의 설명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농촌 전화법을 또 통해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전기를 또 공급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인터넷에 연결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을 또 이행하고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신정부가 비슷하게 정책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오지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78% 성장한 105억 달러로 또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여기에 5G 특화 시장은 27년까지 37.8%의 성장 가능성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또 하신다면은 짧게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해서 5G와 6G 네트워크 인프라를 또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또 발표도 했고 26년까지 이 6G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48건을 또 개발 계획 중에 있고 24년까지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5G 전국망을 또 완성을 또 할 것으로 계획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했을 때 우리가 짧게 테마로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당적 인프라법 통과를 위해서 미국의 재건 의지를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이 1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과를 알리기 위한 행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1년 이상 이렇게 경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G 관련주, 통신 관련주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이제 통신 관련주 5G 기준에서도 좀 봐야겠지만 이제 향후 기술 개발되는 6G까지도 연결이 또 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나왔던 이제 와이어블인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탄력을 또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슈 종목으로 또 포함을 했는데 이 와이어블은 공용 무선 기지국 중계망 전문 업체로 또 볼 수가 있고 LG U+가 이제 진행했던 수도권 지하철 사업인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5G 공사 수주를 함께 했고 KT와는 지하철 5G 무성망 공사 계획을 이전에 또 체결을 했던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 관련주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로 기가레인인데 이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 제조 업체로 볼 수가 있고 국내 1위 모바일 FR 커넥티비 공급사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유일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대응이 가능한 RF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두 종목 기준에서 간단하게 기술적, 기본적 흐름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Y업을 기준해서 보시면은 대주 주식은 기준에서는 55%로 양호한 수준, 그리고 신용 물량은 2.3%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양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400억, 그렇다면은 상당히 유동성이 강하게 또 나올 수 있고 변동성 또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또 높겠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도 체크를 좀 해본다면은, 자, 올해 실적 기준에서 1분기, 분기별 실적을 보신다면은 지난해 1분기와 크게 매출액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또 유지했고,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참고한다면은 올해 실적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조금 체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상 흐름에서 본다면은, 자, 이런 차트 흐름은 상당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만한 또 차트 흐름인데, 자,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 수반됐다. 그렇다면은 내일부터 해서는 최소 80% 정도만 나와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전후로 수반된다면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또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거래량 수반되면 2,8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종목 기가레인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기가레인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선 보유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000원에서 2,200원까지의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진입한다면은 분할 매도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거래량 기준에서는 9,300만 주 정도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내일 기준에서는 8,000에서 9,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1월 26일에 고점을 또 돌파한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Y어블과 기가레인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 흐름 나온 두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인 분석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다른 5G 관련 기업들 또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앞의 종목들보다는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세 종목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세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바로 유베이커스라는 종목을 오늘의 이슈 종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가입자망에 또 사용되는 스위치와 FTTH 등을 또 생산을 하고 있고, 5G 서비스 유선 인프라 장비인 백홀과 프론트홀 장비도 개발 및 제조를 하기 때문에 관련 주류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솔리드라는 종목인데 아마 이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리드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 국내외 통신 사업자의 다스와 ICS 및 RF 중계기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종목이죠. 바로 HFR인데,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명인데, 이 회사는 이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개발하고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TE와 5G 트래픽을 또 광속로로 다중화해서 전달하는 통합형 전송 장비 다스와 이제 이런 장비들을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에서 이렇게 또 세 종목 볼 필요가 있고, 자, 이 세 종목들도 간단하게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 내용은 크게 실적이 나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오늘은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유베이커스부터 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유베이커스 흐름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16,000원 정도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흐름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좀 강하게 아직까지는 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300일선까지의 흐름, 그렇다면은 16,000원까지의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 16,000원 기준에서 보시면은 10만 주 정도밖에 수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최소 50에서 100만 주 정도만 강하게 좀 실려준다면은 탄력이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베이커스 이렇게 중단기적으로도 한번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솔리드도 충분히 차트상 흐름 기준에서는 좀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 자, 솔리드 기준에서 보신다면 솔리드도 거래량 오늘 기준에서 조금 실리긴 했지만 오늘 기준에서 250만 주 정도가 수반이 됐죠. 그래서 이 종목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300만 주 정도의 이상의 또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 이제 6,400원에서 이 500원까지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비 솔리드도 우리가 관심 갖고 한번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HFR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캔들 기준에서 많이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는 상승 장악형이 또 발생이 되면서 이 종목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갭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렸는데, 갭 기준에서는 바닥에서 아일랜드 갭이 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HFR까지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추가적인 전략 그리고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G 관련 기업들, 이동통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슈를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이 있죠.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3주간 투어를 다니게 되면은 경제성과 공유하면서 다양한 이슈들 논의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러한 거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싶지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네. 카메라 어플을 또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노란톡방에 또 자동으로 네. 연결이 되고, 그게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 위에 보이시는 샵 377 눌러 이 유쌤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링크를 또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꼭 함께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황 관련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또 시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글만 보셔도 충분히 향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예상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중에는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진 않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시간이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려있는 종목들 속 시원하게 모멘텀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위험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또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까지 함께 영상을 또 통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전부터 장이 마감될 때까지, 그리고 장이 마감된 후에도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잠시 후에 공략주 시간을 통해서 또 알찬 정보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서도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알려드릴 예정인데, 본방사수도 좋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란톡 꼭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수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우리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준 수익률 현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4월 12일 공약주로 소개해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78,900원이었는데요. 12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54%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솔로행 같은 경우에는 26,750원에 5월 4일 매수한 다음에 11%의 수익률을 안겨줬네요. 네, 유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6월 7일 코미코 52,100원에 매수한 다음에 무려 22%의 수익률 64,000원도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한세실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해드렸던 공약주죠. 18,400원에 시작을 해서 7%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에서 소개해드렸던 공약주 리뷰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해드렸던 한세실업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세실업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한세실업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리그 7전 종목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또 장이 좋지는 않지만 이럴 때 한세실업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저도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한세실업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쪽, 베트남 쪽에 이제 경제 사절단으로 또 함께 정부와 참여를 하면서 충분히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도 예상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기준에서 한세실업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 또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또 오늘 의료 관련주들이 좋은 또 흐름 이어가면서 함께 상승 흐름 기대하면 이어지면서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한세실업 충분히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좋고 여기에 올해 또 실적도 충분히 크게 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 여기에 베트남 공장에서도 증설을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럽까지 또 진출 계획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세실업 향후의 방향성 충분히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은 5장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또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설정해드린 바로 21,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 기준에서는 이미 5일선이 300일선을 돌파를 또 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제는 저항할 만한 내용은 없겠죠.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지금 저항대가 이제 21,000원 정도까지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21,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주봉상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120주 선에서 지금 2만 원 정도에서 잠깐 또 쉬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2만 원과 2만 1,000원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조금 짧게 그냥 수익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함께 공략하신 분들은 2만 원부터 해서 분할 매도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주봉상 기준에서도 이렇게 120주 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더 길게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봉상 기준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저항대를 또 강하게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스권을 이제 오늘 또 돌파를 한 부분들은 상당히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월봉 기준에서도 좀 보실게요.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상승세가 더 길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지금 2만 1,000원을 돌파한다면 3만 원 정도까지도 월봉 기준에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본다면은 좀 더 길게 이제 좋은 또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세실업 기준에서 방송 보고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을 못 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한세실업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또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한세실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종목 상담은 방송에서 해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은 탑픽 종목처럼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상담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가지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리그 쟁탈전 리뷰 한세실업을 해주셨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저희가 수익률 현황을 볼 때만 하더라도 8%가 조금 못 미쳤는데요. 지금 다시금 고가를 깨부시고 있습니다. 19,890원까지도 52주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러한 종목을 또 선정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리그 쟁탈전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대응하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대 종목도 네. 한세실업처럼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또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조선사 기준에서 이슈를 좀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슈 종목이었던 바로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갈 만한 또 종목이겠죠.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 또 회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조선주와 함께 갈 만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 이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극지방 LNG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또 했었고, 국내 소재의 또 종속회사인 오리엔탈 마린텍은 선박용 상부 구조물 제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연결 실적 기준에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주요 고객사로는 바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여기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 3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변국 일본과 중국에도 다양한 또 조선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내 최초로 해양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크레인을 또 개발 및 국산화에 또 성공하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크레인 관련해서 10가지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조선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이제 주요 제품 기준에서 자, 호즈 핸딩 크레인이라고 해서 전기 유압식으로 최근에 이제 야말 프로젝트의 쉐빙 LNG 운반선에 또 공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기술력을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요 제품 기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프로비전 크레인은 이 기준 규정 준수를 또 하면서 전기 유압 타입과 전기 와이어 러핑 타입의 크레인으로 이 크레인 기준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호즈 핸딩 크레인과 동일하게 야말 프로젝트 쉐빙 LNG 우반선에 또 공급되는 그런 크레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산화에 또 성공을 하면서 충분히 경쟁력이 높여지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크레인 뭐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 데크 뭐 크레인은 화물 기준에서 상하차를 하는 그런 크레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 선박 쪽에 또 많이 크레인이 들어가는 만큼 선박 또 수요에 따라서 수혜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LNG선 관련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오리엔트 전공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오리엔트 전공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차트 흐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7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위아래로 충분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46%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양호한 수준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용물량 기준에서는 1.2%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분기 실적 기준에서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또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조선 쪽 업황을 기준했을 때 올해 충분히 실적을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리엔탈 전공 기준에서 일봉상 흐름인데 지금 차트의 흐름상 기준에서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락세가 나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횡보가 이어지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좀 무게가 더 많이 실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뭐 33,900원 구간을 또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상승세도 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세 실업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제 오리엔탈 전공 기준에서 전략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기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매수가 기준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뭐 3,400원에서 3,600원 사이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매수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그게 아니다. 나는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오늘의 뭐 종가 기준에서도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가 기준에서 공략한다면 분할로 해서 좀 접근을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뭐 3,300원 정도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 기준에서 손절가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승 흐름 나온다라고 봤을 때 정말 단기적으로는 4,000원 짧게 4,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3,900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상승세가 또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짧게 4,000원만 좀 설정하고 추가적인 전략은 또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니까 오리엔탈 전공 혹시 뭐 관심 있거나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리엔탈 전공 전략을 좀 참고해서 한번 중단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매수가는 3,600원 혹은 종가의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 전략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핸드폰 지금 드셔가지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네. 우리 앵커님 안에 여기 제 아래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보이는 샵 377 눌러 유쌤을 꼭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또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고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탑픽 종목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종목을 또 살피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을 또 체크를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까지 또 함께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런 탑픽 종목처럼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리그 쟁탈전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뿐만 아니라요. 잠시 후 진행되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까지 알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 쟁탈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힌트 좀 주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이전 종목들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을 이제 선정할 때마다 이 종목은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의 종목도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무래도 정책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기본적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단기간에 보시면은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6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또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신용 물량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0.58%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PBR 기준에서는 0.7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도 양호하게 볼 수 있는 수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또 실적 기준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매출액이 상당히 또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자산 총계 부분에서는 25년도까지 해서 계속 증가세를 또 보이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부채가 좀 늘어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자본 총계도 보시면은 다시 25년까지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 상당히 좋게도 볼 수가 있고 부채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가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크게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대차 거래 상황 기준에서 보시면은 21년도 10월 28일 기준에서 보시면 16만 4천 주인데 지금 6월 26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5만 3천 주기 때문에 지금 비율 기준에서도 0.24%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대차 거래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은 받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왔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20년도 9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흐름인데,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기준에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3거래일에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 10%, 그리고 중소형주는 15%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15%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겠죠. 근데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무려 70%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때는 조건에도 충족되지만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큰 만큼 상승률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네 번째 조건이죠. 상승 장악형의 네 번째 조건, 바로 1거래일 캔들을 감싸는 2거래일 캔들이 양봉으로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을 감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 꼬리까지 몸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이 아닌 바로 변형된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바닥 구간에서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월봉의 흐름인데 아직까지 강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가 지금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세상으로는 지금 5일선이 이제 21선, 61선을 타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 많이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음봉의 크기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다면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면 양봉으로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표의 흐름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참고했을 땐 이 종목 상당히 지금 매수에 적기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상승 흐름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률이 큰 만큼 상승률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이 끝나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송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끝나가면서 전문가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 소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QR코드에 빨리 갖다 대시고, 그게 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상단에 샵 377들로 문자 유쌤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뉴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뉴쌤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뉴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식비니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